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의 정리를 배울 거예요.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 이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실은 그냥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아주 쉽게 나오거나 아주 어렵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라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냥 기본 개념 정도만 잡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어요. 자, 정리만 배우는 겁니다. 정리. 자, 첫 번째로 롤의 정리를 배울 거예요. 롤의 정리. 롤. 남자애들 롤 얘기만 나와도 되게 좋아하던데. 예, 그 롤이 아니고 스펠링이 좀 다르거든. 예. 자, L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R로 시작하는 좀 복잡한 프랑스 수학자 이름이라 그러는데, 자, 일단 롤의 정리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좀 해줄게. 그림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를 그릴 거야. 함수를 그릴 건데 A일 때 함수값이랑 B일 때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A일 때 함수값이랑 B일 때 함수값이 똑같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연속이면서 미분가능하게 이어질 거예요. 자, 연속이라는 얘기는 뭐야?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뾰족점이 없이 스무스하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A부터 B까지 내가 이어볼 거야.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곡선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었을 때, 자, 전제 조건이 지금 뭔가 하니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어짐이 없다. 그 다음에 스무스하게 이어진다. 그리고 FA 값이랑 FB 값이 같다. 이 양끝점,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세 개의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함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어떤 C값이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어떤 C값이 미분해서 0이 된다는 얘기 뭐예요? 반대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접선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선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요걸 만족하는 요런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런 얘기예요. 이 롤의 정리는 존재성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그 값이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도 일단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우리 전에 사이값 정리도 배웠지? 사이값 정리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였잖아요. 사이값 정리 예를 들어서 x값이 1일 때 x값이 1일 때 양수값까지고 x값이 2일 때 음수값까지인데 얘가 연속으로 이어져. 그럼 1과 2 사이에서 x값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런 게 이제 사이값 정리였죠. 그죠? 요게 이제 근의 존재성. 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 이런 걸 판단하는 문제였고, 이건 테스트 문제도 있었어요. 자, 요렇게 존재성을 알려주는 그런 정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C값이 뭔지 모르지만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A부터 B까지 미분 가능하면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게 스무스하게 요렇게 이었다고 칩시다. 요렇게 있다 보면은 내가 여기부터 이제 접선 기울기를 생각해 보는 거야. 접선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가다가 여기 어딘가에 접선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기쯤 어딘가에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요런 C값이 A랑 B 사이에 무조건 하나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함수를 A부터 B까지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은 이렇게 접선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여기서 이제 0이 되는 녀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또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여기 접선 기울기가 0인 점이 이렇게 하나 생기게 되겠지. 자, 접선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접선이 x축과 평행하게 그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C값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두 개가 생기게 되죠. 그죠?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더 여러 번 곱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여러 번 곱을 하시면은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점들이 3개, 뭐 4개 이런 식으로 계속 많아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최소한 몇 개는 무조건 있다? 최소한 한 개는 무조건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바로 뭐다? 롤의 정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간단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문제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필수 예제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필수 예제 9번. 자, 필수 예제 9번의 1번 문제. 자, fx가 4x 빼기 x 제곱이라는 함수인데, 자, 닫힌 구간 1, 3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이 뭐냐? 이걸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롤의 정리의 기본 전제 조건을 일단 이게 만족하는지를 먼저 봅시다. 자, 일단 얘는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어때요?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상 구간에서도 연속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다항함수는 미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린 구간 일삼에서 꺾이는 점도 없어요. 미분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양끝점이 같은지 생각해보면 F1 값을 생각해볼까? F1 값이 얼마나 되는 거 하니까 4 빼기 1에서 1이 돼서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3 값도 조사해보자. 3 대입시켜주면은 12 빼기 9니까 얘도 3이 됩니다. 그래서 1일 때랑 3일 때랑 함수 값이 똑같게 나와 지금.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F'C가 0인 이런 C값을 내가 이제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럼 F'X는 어떻게 되지? 미분하면은 다함수 미분 쉽죠. 4X 미분해주면 4 되고요. X제곱 미분해주면 2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 하나 줄여주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F'C가 0인 C값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X자리에 C를 집어넣어. 그럼 4 마이너스 2C가 0이 되는 이런 C값은 얼마예요? 2죠. 그죠? 요 2가 1과 3 사이에 있는 게 확인이 되지. 그지? 따라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뭐 함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지면은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도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2번도 한번 볼까? 이번 차수가 조금 높아졌네, 함수가. 네, 똑같아요. 자,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라는 함수고 다친구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의 이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그런 상수식이 뭐냐? 그걸 이제 찾아보자는 얘기인데, 자, 그럼 일단 역시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f-1 값이랑 f2 값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f-1,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은 플러스 3 빼기니까 얘 0 나오네요. 그죠? 0 나오고 f2 값 조사해보자. 2 대입시켜주면은 8 마이너스 2, 3은 6 빼기 2는 0 되네요. 자, 양끝 값이 똑같아요.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의 y값이 똑같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자. f'(x) 자,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 녀석이 0이 되는 x값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이 녀석이 0이 되는 그런 x값 얼마가 되지? 3으로 약분해준 다음에 인수분해주면 x-1과 x 더하기 1 곱해준 게 0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1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은 열린 구간 AB예요. 양끝점은 포함을 안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 중에서 이 도함수가 0이 된 x값을 찾아주면 되거든. 그런 값이 얼마야 지금? 1이죠. 그죠? 네, 따라서 만족하는 C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그래프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4x-x제곱. 그럼 얘는 위로 블록인 이참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위로 블록인 이참수가 되는데 x값이 이렇게 1일 때랑 x값이 3일 때랑 이렇게 이제 함수값이 이렇게 똑같게 나온다는 얘기야. 똑같게 나오는데 요 1과 3 사이에서 접선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어딘가 살펴보니까 1과 3 사이에 2라고 무조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3차함수 그래프 아직 그리는 법은 안 배웠는데 선생님이 대충 한번 그려줄게요. 얘가 지금 어떻게 그려지는 거 아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그래서 그린 건 다음 단에서 배울 거예요. 자, 어쨌든 마이너스 1일 때 0 지나고 2일 때도 0 지나는데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이 함수의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녀석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값을 구해봤더니 얼마가 된다는 얘기요?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어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네, 바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밑에. 자, 밑에 89번 1번, 2번, 3번 세 문제 한번 다 풀어보면 좀 힘드니까 1번, 2번까지 두 문제만 한번 해보자. 지금 바로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롤의 정리는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정리야 그냥 정리니까 여기 그러니까 외워두면 돼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것처럼 어떤 성질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전제 조건이 항상 중요해요.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근데 웬간한 다항함수들은 다 이 조건 만족하거든. 다항함수 무조건 이 두 개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다항함수는 뭐 이거 두 개는 뭐 당연히 만족한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롤의 정리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 구간에서 양극값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네, 똑같을 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런 C값이 A, B 사이에서 이렇게 요거랑 요거 사이에 접선규가 0이 된 점도 이런 식으로 최소한 한 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C값이 함수가 주어지면 내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1대입하면 지금 얼마 나오나? 마이너스 5 나오죠. 그 다음에 5대입해도 마이너스 5 나오죠. 양끝값 똑같은 거 확인됐어요. 자, 그럼 롤의 정리를 써줄 수가 있거든. 자, 그럼 롤의 정리 어떻게 써주냐? F'C를 생각해봐. 자, 미분해서 C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C-6이 되죠? 예, 요게 0이 되는 C값을 찾아. 얼마요? C값 3이지? 그게 요 구간 안에 있는지 확인해. 있네. 그럼 요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밑에 거부터 마찬가지입니다. 0 넣어보자. 0 넣어주면 4 나오고요. 2 넣어도 4 나오네요. 확인 금방 되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양끝과 같으니까 롤의 정리 쓸 수 있는 상태고. 자, 그럼 미분한 다음에 C를 대입해보자고. 자, 그럼 얘 미분해서 C 대입, 마이너스 X제곱 맞나? X제곱 맞네. 자, 2 대입, 미분해서 C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C. 얘 미분해주면 2 되고 상수는 0 되죠. 그죠? 자, 이 녀석이 0이 되는 C값은 얼마예요? 1이죠. 그죠? 1은 0과 2 사이에 있죠. 따라서 이 녀석도 내가 찾는 값이 맞구나.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굉장히 쉬운 얘기. 자, 요게 이제 롤의 정리고, 자, 이제 두 번째로 평균값의 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배워볼 겁니다. 평균값 정리. 자, 두 번째로 이제 평균값 정리인데,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은 롤의 정리를 조금 더 일반화시킨 거거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이번에는 여기 조건이 제한 조건이 사라져요. 어떤 제한 조건인 거니까 이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제한 조건이 이제 없어진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요거를 이제 찾아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볼게요. 함수를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볼게. 자, 평균값 정리는 뭐냐? 자, 역시 이제 x값이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이 값이 달라도 이렇게 이제 값이 달라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그려줍니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그려줘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요렇게 그렸다고 쳐보자. 요런 식으로 그렸을 때, 자, 이때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거니까, 자, 요 점과 여기가 지금 a, fa가 되고, 그럼 여기가 b, fb가 되겠죠. 자, 요 두 점을 잇는 요 노란 선의 기울기 생각하세요. 이 노란 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수학투에서는 닫힌 구간 AB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 그랬죠. 그죠? 평균 변화율이 바로 기울기라 그랬어요. 이번 시험 문제에도 있었는데 평균 변화율이 뭔 뜻인지 기억 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자. 자, 평균 변화율이 뭐라고? 어떤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양끝점을 이은 요 선에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 b부터 a까지 뺀 거, b 빼기 a분의 y의 증가량 fb 빼기 fa가 되겠죠? fb 빼기 fa 요 녀석이 되는데, 자, 이 평균 변화율값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A랑 B 사이에 이렇게 최소한 한 군데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요게 바로 이제 평균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 요건데, 이 녀석이 F'C인 이런 C가 어디에?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바로 평균값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두 점이 있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접선 기울기를 갖는 그런 C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존재성 용어에 대한 얘기인데, 구체적인 값 찾는 문제, 필수 예제 10번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필수 예제 10번 문제 보자. 자, 101조.
자, 다음 함수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fx가 지금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의 이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찾아볼 거야.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자, f-1 값도 한번 찾아볼까요? f-1 값 얼마 되죠?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은 3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얘 2 나오네요. 자, f1 값 찾아보자. f1 값은 얼마가 되는 거 하니까 1 대입시켜주면은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얘는 6이 나오겠네. 그지? 네, 6이 나오게 되고. 자, 이런 2차 함수를 내가 이제 그려보면은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굳이 그래프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주는 거야. 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2라는 값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이제 아래로 블록으로 갔다가 여기 x값이 1일 때 6까지 1,6에 이렇게 찍히는 뭐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차함수가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요 양 끝점을 잇는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요 녀석과 똑같은 길이를 가지는 접선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때 요 x값이 얼마냐? 여기 x값이 얼마냐? 요걸 이제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두 점을 잇는 기울기를 생각해 볼게. 두 점을 잇는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이 2칸 1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y의 증가량 f1 빼기 f-1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2분의 6 빼기 4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2가 되는데 그러면은 f'C를 계산해 보자. 자, 미분한 다음에 C 대입해 주면 어떻게 돼요? 6C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죠? 요게 2가 되는 그런 C값이 있다는 얘기야. 얼마 나요? 0 나오죠? 이 0이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무조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게 확인되죠? 이해됐나요? 따라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여기 원점에서 요거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이제 따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2번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보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연습, 확인 체크 91번 문제 가지고 1번, 2번 둘 다 풀어보면서 연습 한번 해볼까? 동현아, 졸지 말고. 별로 안 어려운 거니까 빨리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뭐 계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었는데 요 기울기랑 같은 접선 기울기가 어딘가 있다. A랑 B 사이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춥니? 뭐 졸리면 조금 쉬다가 해. 자. 자, 그럼 이제
요걸 이제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평균 정리가 뭔지 알았으면은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식을 짧게 그냥 빨리 적용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평균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구하여라고 문제잖아, 그치? 그럼 일단 2부터 4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해.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x의 증가량 4-2분의 y의 증가량 f4 빼기 f2 이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이 f'C가 되는 요런 C값이 2랑 4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계산해보자고. 4 빼기는 2가 되고요. F4는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 16 빼기 16 더하기 3이니까 얘 3 되고 F2 값은 얼마가 되지? 4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되나요? 2 대입해주면 4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이 F'C 미분한 다음에 C 대입한 거 2C-4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C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C값이 있다는 얘기요. 자, 그럼 계산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요. 2분의 4는 2가 되겠죠. 2가 20 빼기 4가 되는 이런 C값을 찾아주면은 이 C는 얼마가 돼? 6이 되니까 따라서 C값은 얼마가 되구나? 3이 되는데 이 3이 2랑 4 사이에 있는 게 확인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이게 내가 찾는 그런 이제 평균점이 만족하는 C값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바로 계산해보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논리를 알고 바로 식을 쓸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요. 자, 0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 자, 그러면은 x의 증가량은 2 빼기 0, y의 증가량은 f2 빼기 f0 이렇게 적어주고 이 녀석이 미분에서 c 대입한 게 되는 이런 C값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은 분모는 2가 되고요. 자, 분자 F2 얼마 돼요? 마이너스 8 더하기 2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 F0 값은 0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이 미분해서 C 넣은 거, 얘 미분해서 C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C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죠? 네. 자, 그럼 이거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C제곱 더하기 1이 되니까 이양 시켜주면은 어떻게 되나? 3C제곱이 얼마가 되죠? 3C제곱이 4가 되나요? 그죠? 네, 3C제곱 4가 되고 숫자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C값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3분 루트 3분의 4 이렇게 나오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라고 나오게 될 텐데 이 중에서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을 찾으면 되잖아.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는 안 되죠.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C값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루트 3분의 2 유리화 시켜주면은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자, 여기서 뭐 필수예제 문제나 확인 체크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냐? 안 나와요, 실은 안타깝게도. 요건 그냥 이제 평균값 정리가 뭐냐, 롤의 정리가 뭐냐 이거 알려주려고 지금 나오는 문제고 학교 시험에서 보통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자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까지 보면은 거기 이제 롤의 정리가 뭐냐 97페이지부터 보면 롤의 정리가 뭐냐 그 다음에 그 밑에 증명이 있죠, 그죠? 증명이 네모놓기 문제로 잘 나옵니다. 네, 증명 네모놓기 또는 서술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장 넘어가서 또 이제 평균값 정리가 뭐냐라고 알려준 다음에 그 밑에 증명이 있죠, 그죠? 이 증명이 또 잘 나옵니다. 증명이 네모놓기 문제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99페이지 넘어가 보면 보충학습 해가지고 평균값 정리에서 얻는 정리가 있죠, 그죠? 요 증명이 또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증명들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는 거의 안 나온다.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는 거의 안 나고요. 증명과정, 네모 채우기 이런 게 이제 잘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명들을 이제 이해를 좀 잘 해야 돼요, 실은. 이해하고 내 손으로 증명할 정도까지 연습을 잘 해놔야 된다. 이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수능에도 거의 안 나오는데 한번 나왔다 그러면 어렵게 나와 보통. 한번 나왔다 하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네. 존재성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값이 뭔가 딱 이쁘게 떨어져야지. 이제 우리가 계산이 좀 쉽게 되고 뭐 많이 풀어보고 그런 문제들이 되는데 이 파트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명을 굉장히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증명이 뭔고 하니까 99페이지 보충학습에 있는 증명이 정말 잘 나오거든. 예, 요거는 이제 여기 학교 교과서마다 다 있는 증명이고 예, 그거는 별표를 10개 쳐놓고 반드시 외운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동현아 그 99페이지 보충학습 별표 10개 그거 학교 시험에 네모놓기 또는 서술형으로 정말 잘 나온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증명을 다 해줄 시간은 없고요. 그거 앞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그냥 증명 한번 쭉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99페이지 증명은 어려운 거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제일 가능하니까 잘 나오는 것만 한번 해보자. 자 일단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증명이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네, 평균값 정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평균값 정리가 뭔지를 기억을 해봅시다. 자 평균값 정리가 뭐냐? 자 우리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에 대하여 자, 이 닫힌 구간 AB에서의 평균 변화율가 b-a분의 fb-fa 요거랑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요런 C가 어디에 존재한다?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이제 평균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A랑 FB 값이 같으면 여기가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롤의 정리가 되는 거야. F'C가 0이 되는 그런 식값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롤의 정리보다 평균값 정리가 좀 더 일반적인 녀석이 되는데 왜 롤의 정리까지 얘기를 했느냐? 보통 이제 이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롤의 정리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롤의 정리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 정리를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보통. 뭐 과학에서도 이런 유사한 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롤의 정리가 평균값 정리의 좀 특별한 케이스다. 요건 이제 마치 과학에서 어떤 관계랑 똑같냐면은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 들어봤어요? 상대성 이론? 과학 시간에 상대성 이론 배우잖아. 그지? 물리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가 있거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갑자기 과학 시간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한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뭔 얘기되는지 이해를 제대로 하나 한번 물어보자. 성준아, 아인슈타인이 이 두 개를 얘기를 했단 말이야. 특수상대성 이론을 먼저 얘기했을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먼저 얘기했을까? 뭘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일반.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특수상대성 이론을 먼저 얘기했어요. 어떤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걸 좀 더 확장시켜 봤더니 일반적으로 이렇더라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롤의 정리, 그 FA랑 FB랑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증명을 해보고 그걸 좀 더 일반적으로 확장시켜 봤더니 평균 정리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특수상대성 이론이 뭔지 알아요? 특수상대성 이론? 뭔지 아는 사람? 동현아, 특수상대성 이론 뭔지 알아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알아듣게 얘기를 하면은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게끔 얘기해주는 이론입니다.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은 가능해요. 걔는 물리학적으로 전혀 위배되는 게 없어. 미래로 시간 여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미래로 시간 여행. 자, 특수상대성 이론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가속하는 물체의 시간이 느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속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이제 변한다는 얘기거든.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광속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광속이 한 70%, 80%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 안드로메다로 여행을 떠납니다. 너네들이 배운 지식을 모두 보내버리는 그 안드로메다 거기로 이제 떠나는 말이야. 떠나서 이제 열심히 가다 보면 처음에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가려면. 그지? 그럼 속도가 빨라지는 와중에 지구에 있는 시간이랑 이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시간이랑 비교했을 때 지구에서 10년이 지날 동안 나는 1년밖에 안 지나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가속을 얼만큼 빨리 하냐에 따라서 내가 시간이 점점 더 이제 그 비율이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안드로메다까지 갔다가 다시 또 1년에 걸쳐가지고 다시 지구로 돌아간다. 그럼 나는 안드로메다까지 갔다 오는데 내 시간은 몇 년이 흘렀어? 2년 흘렀는데 지구는 몇 년이 흐른 상태야? 20년이 흐른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1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가지고 지구 어떻게 된 거야? 미래로 시간 이동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학적으로 가능해요. 그건 물리학적으로 가능해. 근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아직 물리학적으로 아직 모르겠다.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왜냐면 과거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치면 이제 패러독스가 생기잖아. 그지?
대표적인 패러독스. 내가 과거에 가서 내 부모를 살해했어. 그럼 난 태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패러독스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뭐 이제 그런 모순점을 해결하려고 뭐 평행 우주 이론도 뭐 갖다 놓고 뭐 그걸 보면 그거 있잖아. 그 왜 그 뭐야 그 닥터 스트레인지 게 대환장의 대환장 맞나? 대혼동의 멀티버스인가 뭔가 그 멀티버스 세계가 이제 평행 우주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뭐 과거는 잘 모르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미래로는 갈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네, 요 얘기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이 특수한 상황을 좀 더 일반화시킨 거야. 그럼 꼭 가속하는 물체만 되나? 중력도 돼요. 중력도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랙홀 근처에 가면 가지. 블랙홀이라는 건 뭐야? 이 중력이 얼마나 무지하게 큰 녀석이거든. 그럼 거기 근처에 가면은 시간이 거의 멈춰버립니다. 시간이 느리게 가다가 하다 못해가지고 아예 멈춰버리는 그런 경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사건의 지평선. 여기서는 네, 영어로 얘기하면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모든 시간이 멈춰버리는 그런 경계가 블랙홀 어딘가에 있다. 블랙홀 그 경계 안쪽에 있다. 뭐 그래가지고 이걸 넘어가면 혹시 과거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물리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중력도 이제 물체의 시간이 느려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우리 지금 지도에서 쓰는 GPS 항법 있잖아요. 그죠? GPS 우리 뭐 차량 내비게이션 뭐 아니면 지도에 켜가지고 길찾기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 내가 이제 실시간으로 자동차를 타고 움직일 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쭉쭉 따라가잖아, 그치? 근데 그걸 어디서 알려줘? 위성에서 알려준단 말이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성에서 내 자동차 위치랑 이렇게 전파를 주고받아가지고 어딘지 확인해 주는데, 근데 여기 있는 내가 존재하는 시간과 여기 위성이 흐르는 시간이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중력 때문에. 이 시간 오차를 보정을 안 해주면은 대략 한 4초 정도 그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프로그램 짤 때 보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내 차는 지금 저기 진주에 있는데 위성에서는 저기 산청에 있는 걸로 나오는 거야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없었으면 GPS를 지금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아인슈타인 되게 유명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이 뭔 얘기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듣습니다. 네. 나중에 국어 시간에 비과학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수능 때 대충 알아도 이런 거. 네. 자, 뭐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롤의 정리랑 평균값의 정리가 이제 그런 얘기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롤의 정리가 얘가 특수한 상황이야. 시작점과 끝점이 이제 똑같은 어떤 특수한 상황을 뜻하고 얘는 이제 그런 제한이 없어진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이구나. 그래서 얘만 알면 얘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알겠어요? 얘만 알면 얘가 설명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증명을 할 때는 얘가 먼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을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저거 발표 먼저 할 때 특수상대성 이론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속하는 물체가 꼭 운동만 있냐? 뭐 중력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확증시키다가 이제 찾아낸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짭짤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증명은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해줄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증명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초과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에는 롤의 정리 증명,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증명,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특수한 증명 이 세 개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증명 세 개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대충 대략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 2학기 1차 고사 시험 범위 정도까지가 여기까지요 보통. 경영고는 근데 조금 더 나가는 것 같더라고. 경영고는 다 한 달 정도 더 나가던데. 보통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월달까지 1차 고사 범위 다 마친 거야 지금 대충. 8월달에 2차 고사 범위까지 다 마치고 9월달부터 이제 1차 고사 범위를 다시 복습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두 번씩 봐요 여러분들이. 좀 적용이 되는데 성적을 내가 2학기 때 좀 올리고 싶다 생각하면 일단 한 번 들었을 때 기본 개념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내준 프린트 정도, 이번 시험 정도 난이도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다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 지금 이걸 안 해놓으면 지금 9월달 되면 이거 또 복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럼 어려운 거 못하면은 수학은 여러분들 시험 봐서 알잖아. 어려운 문제 못 풀면은 시험 성적 그대로야. 맨날 그대로야.
분위기 알죠? 공부해봤잖아. 시험 지금 몇 번째인데. 여러분들이 수학 성적은 올리려면 일단 기본기 딱 잡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난이도 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야지 시험 성적이 올라가지. 맨날 기본기만 반복하면 맨날 그 점수가 그 점수입니다 그냥. 이번 방학 때 확실하게 그 기본 개념은 잡는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 보는 내용, 그 프린트 내용 정도는 거의 한 8, 90점 나올 수 있게 뭐 실수라는 게 틀린 거 빼고 한 8, 90점 정도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놔야 돼요. 알겠어요? 네. 저 시험지는 선생님이 줄 테니까 토요일까지 공부 반복 그 다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와서 토요일날 모든 거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또 질문할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토요일날 보러 갑시다.